이렇게 대통령께서 악수를 청하니까 그만 내려오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건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할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적어도 대통령은 국민들이 사실 선출한 헌법적으로 대한민국 대표는 이런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헌법을 잘 모르는 무식한 거고 사실 무례한 겁니다. 주변 의원들은 또 이제 들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행동의 평가는 여태껏 김용민 의원이 이제 보여왔듯이 적극적 지지자들, 개딸이라고 통칭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뭐 박수치고 환호할 일이겠죠. 김용민 의원이 그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적극적 지지층들, 개딸들한테 이뻐 보이려고.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악수에는 조롱하고 독설에는 환호한 이른바 개딸들인 얘기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작년과는 달리 낮은 자세로 협조를 국회에 요청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로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선 윤석열 대통령 악수에 호응한 사람들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현영 의원 일어나서 악수하고 미소도 보였더니 팬클럽이냐 자존심을 상실했다. 면전에서 그만두라고 했던 김용민 의원에게는 개혁 요정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아예 윤 대통령 외면한 천준호 의원 당대표 비서실장에게는 패기가 넘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일단 뭐 개딸들의 이런 댓글 떠나서 전반적인 이 상황, 국회 상황, 정치 상황을 신지호 의원은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런데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첫 번째 그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하거든요. 근데 선서의 앞부분이 이거예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준수가 첫 번째 이제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근데 헌법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뭐라고 해놨죠? 국가 원수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인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죠. 인간 윤석열을 싫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 대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은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국회의원의 책무, 필수다. 근데 저걸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김용민 의원은요, 이원우 의원 얘기대로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대통령 보고 이제 그만두세요 하는 얘기 들은 사람 아무도 없대잖아요. 혼자 옹알이 해놓고 그 개딸들한테는 나 이렇게 그냥 패기 있게 뭐 대통령한테 그냥 처받았다 이런 식으로 또 가갖고 자랑해서 뭐 이쁨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지적 같은데 참 서글퍼집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준이 어떻게 하다 저렇게까지 됐는가 싶고요. 윤 대통령 악수를 외면했거나 노룩 악수를 하거나 앉아서 악수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요. 만약에 김정은이 와가지고 악수를 청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뭐 논평 취지는 다 존중하는데 이제 옹알이라는 표현을 지었고 옆에 사람이 뭐 작게 얘기해서 못 들을 수도 있고 혹은 처 받았다라 이런 표현에서 들이받았다 뭐 정도 공격했다라고 순화를 좀 하겠습니다. 이원호 의원 말만 따라 특히 이제 김용민 의원, 뭐 천준호 의원과 신현영 의원에 대한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의 평가는 엇갈릴 수도 있어도 김용민 의원이 윤 대통령에 직접적으로 그만둬라 이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비판적인 의견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여야의 흐름 자체가 조금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용민 의원도 좀 정무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여야가 이른바 민낯을 가지고 적극 지지층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이러한 식의 이른바 대결의 정치, 극단의 정치를 추구하는 이러한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중도 정치로 중도층을 수렴하기 위한 쪽으로 흐름들을 이미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 예를 들면 김용민 의원처럼 이제 저런 대통령에게 저런 언행을 하는 것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미디어에서 계속 다루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공천을 하고 이러면서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 개혁을 이야기할 때 누가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한 부분에서의 판단이 김용민 의원이 참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뭐 개딸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뭐 이쁨을 받으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원호 의원 얘기했는데 뭐 김용민 의원이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뭔가 내가 좀 지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럴 적이도 없는 거죠.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현재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김용민 의원도 뭔가 좀 그동안에 자신의 정치 행태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지금 큰 틀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국민들 지금 민생이 어렵습니다. 물가고 매일 오르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좀 멋진 모습, 서로 타협하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계속해서 상대를 비난하기에 바쁘고 공격하기에 바쁘고 이런 모습 보이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국민들의 마음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김용민 의원의 이번 행태는 좀 여러 가지로 스스로도 돌아볼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부죠. 일부이긴 합니다만 국민들의 대변자, 뭐 패기, 최고라는 표현이 뭐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 혹은 뭐 민주당 지지자들을 통해 좀 나온 것 같고 뭐 실제로 김용민 의원 지지자들 수도 있고요. 화면을 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최강호 의원과 김남국 의원은 없으니까 처음에 좌장처럼 행세한다는 이용호 의원의 얘기. 이용호 의원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할 얘기 아니라 이제 그만둬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서 신재호 의원께서 잠깐 얘기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잖아요.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 옆에 있던 의원 얘기는 김 의원이 웃는 표정으로 악수하는 건 봤는데 주위가 소란스러워서 정말 이제 그만두셔야죠 라고 무슨 말 하는지는 안 들렸다라고 했는데 어제 영상에도 확인했다시피 김용민 의원이 윤 대통령과 맨 앞줄,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 맨 앞줄에 서 있다가 한번 악수를 하고 무슨 말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잠깐 봤다가 다시 돌리거든요. 뭐 김용민 의원의 말이 맞다면 저 때 얘기한 건데 뭐 주변에서 안 들렸다고 하고 글쎄 뭐 이걸 뭐 저희가 정색하고 얘기할 건 아닌데 결국 이승훈 변호사님 본질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어제 국회 시정연설 일부 의원들은 악수를 하긴 했는데 윤 대통령은 쳐다보지 않았다. 천주로 의원 정면만 응시했다. 뭐 검은 마스크 쓰고 일부 의원들은 뭐 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박주민 의원 말만 따라 뭐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할 수는 없지 않냐. 결국 눈높이라는 게 국민일 텐데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6개월 동안 야당 대표와 만나지도 않았고 야당 대표를 그냥 범죄자라고 했고 수사의 대상이라고 했고 야당과 야당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냥 처음으로 1년 6개월 만에 이재명 대표와 차담 딱 5분 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수사의 대상으로서 탈탈 털렸던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대통령님 잘했습니다 하고 악수를 청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건 오히려 속마음과 다르다고 생각되고요. 야당 의원들의 저런 행동이 왜 나왔을까? 윤석열 대통령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저런 모습들을 바꾸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더 차담 5분을 식사 50분으로 그리고 더 야당 의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민생을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런 모습들은 변할 것이고 만약에 저런 모습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비난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지면 금방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이성훈 변호사한테 변호사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법정 갈 때 들어갈 때 판사한테 인사하고 나올 때요. 재판을 지더라도 패소하더라도 이게 인사는 깍듯하게 놓습니다. 개인 판사를 존경하는 게 아니고 사법부, 법치에 대한 존경이에요. 이거는 개인 윤석열에 대해서 인사라는 게 아니고 국가 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을 모욕하는 거다. 이걸 제가 첫째 지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게 탄핵 중독증이 심각한데 탄핵이라는 건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헌정 질서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판례가 아주 중대하고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 그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부터 뭐 한동훈 여러 틈만 하면 이게 탄핵 언급하는데 이런 이게 탄핵 중독은 심각한 병이다. 빨리 이게 고쳐야 됩니다. 어제 사실 뉴스탑10에서도 뭐 민주당이 좀 제안해서 신사협정 그러니까 뭐 피켓 달고 고성 지르지 않는 거 좀 하기로 합의했었는데 결국 본회의장 바뀌긴 했지만 침묵의 피켓 시위한 걸 두고 사실상 뭐 신사협정 파기 아니냐 이런 지적 민주당으로에게도 좀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까지 어제 시정연설 주변 스케치 논란거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들이 개딸들 눈치뿐만 아니라 혹은 내년 총선을 앞둔 공천 눈치 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총선기획단 인선 배경이 어떻게 되실까요? 자, 다음 질문 빨리.
그 총선기획단 친명계로 채웠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총선기획단 구성이 친이재명계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방금 발표했는데 벌써 그런 반응이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관련 업무를 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22대 내년 총선 기획단이 출범을 했는데 뭐 조정식 사무총장 논란거리는 꽤 많이 저희 뉴스탑10에 짚어봤고, 근데 소정석 국장님, 네. 누가 기획단에 같이 함께하냐 면면을 봤더니 이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두 분 다. 다만 동조단식했던 인물, 뭐 검찰 독재 부역자도 청소해야 된다는 인물, 그리고 최근에 김건희 여사 해외 순방 때 에코백 안에 명품 가방 숨겼다 들고 다녔다 이렇게 주장했던 고발당한 인물이 총선기획단에 포함이 됐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겠어요?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총선 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른바 쓴소리를 했던 금태섭 그 당시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비주류 의원들도 좀 포함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총선기획단 면면에서 딱히 그렇게 짚어서 이야기할 만한 그런 비주류 인사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른바 친명 중심으로 꾸려진 친명 기획단이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그것이 기각이 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다시 살아나는 이런 흐름 속에서 향후에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결국 비명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징계 문제 등등 이런 것을 가져갈 거다라는 흐름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일단은 표면적으로 당을 통합하고 화합하는 쪽으로 당을 이끌어가면서 하지만 실질적인 이제 당의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의 경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른바 비명계들이 상당 부분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잘려 나가는 이러한 흐름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었거든요. 지금 총선기획단의 구성이나 그런 것을 본다면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적절한 명분을 갖고 가면서도 실질적인 어떤 지배권, 지휘권 이런 것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 좀 굳건하게 가지고 가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생각이 이번 총선기획단 구성에서도 좀 드러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게 이제 면면이 그 최근에 특히 여러 그 이재명 대표를 감싸고 화살을 다 이제 혹은 비명계 혹은 여당 쪽으로 돌린 듯한 발언을 했던 인물들이 총선기획단에 포함이 됐다. 친명기획단이다라고 비명계에서는 표현까지 했던데, 이승훈 변호사님, 이게 그러니까 뭐 저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결국 공천이라는 것도 최소한의 기계적인 중립과 균형이 있어야, 뭐 비명 친명 균형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공정성은 있어야 이제 공천이 돼도 별다른 탈이 없을 텐데 친명 일세가 아니냐, 어떻게 좀 판단하시겠어요? 일단 총선 기획단이라고 하는 게 총선을 기획하는 부분이지 공천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 정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더 통합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명계라든가 비명계가 지원하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포섭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과 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려고 가결표를 던지면서 굉장히 민주당을 혼란에 빠뜨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지지자들, 당원들이거든요. 그래서 통합이라는 명분도 좋습니다만 또한 일사불란하게 당이 일원화돼서 총선을 꾸려나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명계가 정말 민주당을 원하고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한다면 나 공천 주세요라는 취지로 당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 자세만 취하지 마시고 쇄신안이라든가 혁신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좀 어떤 혁신을 끌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3선 이상 의원들이 나 4선하고 5선하고 6선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혁신이 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